평생학습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2021년 1월 4일 오늘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드디어 독립법인으로 출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초대 원장을 맡은 장원용입니다. 출범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조직이나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구 시민들에게 가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이 시민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은 지역 평생학습의 구심점 역할과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허브기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파편처럼 흩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평생학습이 이제부터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학습의 기회는 확대되고 콘텐츠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학습은 나다움을 확인하고 시대의 숨결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거물망처럼 프로그램을 넓게 펼쳐서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시대, 스마트 도시에서 살아갈 스마트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도 해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평생학습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행복은 평생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구시 행정부시장 최홍호입니다. 오늘 대구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구 평생학습진흥원 출범과 장원용 초대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상상조차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평생학습의 동력이 될 재단법인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으로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과 장원용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재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오늘 출범한 대구 평생학습진흥원과 장원용 초대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항소처럼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더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배움으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진흥원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평생학습진흥원 장원영 원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원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멋진 말씀 함께해 주실 우리 교수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현영섭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면서 우리 대구 평생학습 진흥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부터 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이 되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100년 대구 평생학습 토대를 마련하게 될 초대 원장으로서 출발의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은 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대구 지역 평생학습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능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2021년 경영 목표도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오픈 플랫폼으로 정했습니다. 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오픈 플랫폼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구 시민들에게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 현영섭 교수님께서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오늘 이 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한국에서는 평생교육법이 1999년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대구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위탁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정도가 지나서 올해 새해에 들어서 이제 평생학습진흥원이 법인으로서 이제 탄생이 돼서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기대가 크고요. 또 특히 우리 한국과 대구는 전부 평생학습 사회로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게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공식 출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공공재 서비스로서의 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평생학습진흥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평생학습진흥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또 내 생활권 주변에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자면 결국 홍보가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대구의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금방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구형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대구형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든 대구형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를 큰 우산처럼 펼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산 아래 다양한 개인과 기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런 그 역할들 속에서 우리 진흥원이 플랫폼 기능을 할 것입니다. 목표 세 번째입니다. 초대 원장인 만큼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또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최소한 100년을 이어갈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주춧돌을 놓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 대구형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대구형 평생학습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그 원장 임기 시작을 앞두고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구의 특성을 담은 대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형 테드입니다. 저는 이 테드 강연 프로그램을 대구에 접목시켜서 대구형 테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비대면 시대 지금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형 테드의 운영 방식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 강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깨어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구를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대구를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시민 에너지 발전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구형 평생학습 두 번째는요, 디지털 문해 교육의 강화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를 맞아서 그 디지털 비문해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비문해자들을 상대로 한 문해 교육이 중요성이 점점 더 부상하고 있는데요.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이 지금 디지털 비문해자라는 통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또 그 비문해자들의 그 수준이 개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비문해자들의 개인별 수준에 맞춤형 그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면 8년 안에 지금 K2와 대구공항이 그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그 약 210만 평에 이르는 땅에 수변 도시를 컨셉으로 하는 그 스마트 시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아마 그 스마트 시티 전문 인력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진흥원이 그 스마트 시티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래융합교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미래융합교육센터의 운영 주체가 우리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칭 그 대구형 학습 카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대구형 학습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도심의 그 대중교통 요충지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민이 학습자이자 교육자로 참여를 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구형 평생학습의 대표 브랜드를 정말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시면서 개발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들으시면서 특별히 조언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우선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막 뛰거든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가슴을 뛰게 하는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좀 소견을 보태면 우선 평생교육은 그 출발 지점이 취약계층에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에도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11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의 성인 인구의 27%는 글을 읽는데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또 신중년층이나 고령층처럼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구도 그 변화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이면서 또 우리가 계속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도 그 주제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그냥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나 학습공동체의 힘을 빌려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대단히 그 앞에 말씀하신 그런 비전과 함께 융합이 돼서 대구의 어떤 평생학습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과 전략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평생교육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키면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이 청사진까지 함께 한다면 말씀하신 미래 시민 학습 도시로 정말 대구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담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초대 원장으로서 다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오와 다짐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그 아픔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아픔들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는 대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선배 세대나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못 배운 아픔이 배고픈 아픔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걸 심지어 아픔이 아니라 한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들었는데요. 앞으로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은 적어도 학습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평등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또는 집단별로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그 서비스나 지원을 하는 것이 평생학습진흥원이 할 일이다. 그래서 평등을 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임의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싫어하는 과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임의로 그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개의 곡선의 함수 관계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누구나 그 두 개의 곡선, 첫 번째 곡선은 이 환경 곡선이고요.
또 하나의 곡선은 이 삶의 노하우 곡선입니다. 환경 곡선이라는 것은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환경 곡선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의 그 삶의 노하우 곡선은 이거는 그 성장하면서 뭐 학습을 통해서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행복 지수가 이 삶의 노하우 곡선인데 이 삶의 노하우 곡선은 이 제로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환경 곡선을 돌파하는 이 순간이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이 골든 크로스 이후의 삶이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 결국 이 골든 타임의 시기를 앞당겨 드리는 것이 평생학습진흥원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 시민의 행복은 평생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 지수까지 높여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네, 우선 우리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은 평생교육의 발전에서 아주 큰 희망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지만 단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뛰어넘으면서 실제로 대구의 평생교육을 발전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과제, 또 실천적인 사업, 또 아주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그 출발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원장님 이렇게 좋은 그래프 저도 처음 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아주 전문성과 또 아주 의지도 이렇게 강하셔서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재단법인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과 동시에 그리고 대구는 이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일상이 배움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 대구를 위해서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은 계속해서 달려갈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습으로 있다 재단법인 대구 평생학습진흥원 출범 그 시작을 말하다 특별대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이끌어갈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의 그 출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십시오.